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네, 저번 주에 전세대출 원금 분할 상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조금 이게 너무하긴 하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원금의 한 5%에서 10% 범위 내에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했는데요. 그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생각, 이전부터 해왔던 예상이 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은 게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실수요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실수요자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금 분할 상환을 예상을 한 것이 적중을 했다는 내용을 좀 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전세 대출의 규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금 분할 상환에 대한 예상이 맞은 것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 주에 전세대출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해야 된다면 원금 전액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딱 떨어지게 정말 똑같게 국민은행이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해서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쏘아 올린 전세대출 5% 분할 상환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나. 전세대출 원금 분할 상환에 대해서 금감위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마다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이제 유도를 하겠다. 근데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사실 금융위가 이제 은행 쪽에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모호하죠. 압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은행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국민은행이 이번에 전세대출의 원금에 대해서 5% 분할 상환하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 일부를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을 의무화한 가운데 다른 은행도 이와 같은 제도가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다른 은행들도 확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도 도입을 할 것 같아요. 자,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이외에 신한은행과 농협이 일부 보증기관의 전세 대출을 상대로 분할 상환 의무화를 들여다보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의무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그다음에 SGI 서울보증서 담보부 전세 대출에 대해서 5% 이상의 분할 상환을 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했다. 이제 국민은행은 도입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기존대로 만기 시 상환을 유지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결국 분할 상환 의무화가 전 은행권에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저도 이 의견에 이제 동의하거든요. 전 은행권에 도입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한 5%에서 10% 내외로 이제 혼합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승범 초고가 전세 정책 검토 확정 시 발표라는 기사의 제목이고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7일 초고액 전세를 어떻게 운영할지 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고가 전세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SGI 서울보증이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세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증서 발급 기관이 세 군데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억 미만의 전세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GI 서울보증은 전세금에 제한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적 보증 기관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의 전세 대출을 진행할 때 SGI 서울보증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는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요즘 좀 많거든요. 일단 보증을 제한하는 기준은 금융위는 전세금 15억 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지금 다른 기사를 보면 9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9억 이상으로 할지 15억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 중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고가 전세 대출 규제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고가 전세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고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9억 원 이상 전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15억 이상의 전세로 볼 것인지를 이제 언론에 이제 흘리면서 그 반응을 살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가 전세에 대한 규제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담보대출만 해도 1주택자에 대한 제한들이나 아니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에 대한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전세대출도 규제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진행될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가 전세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은행원 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부담이 좀 덜한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남 쪽은 전세가 이제 10억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점을 이제 4년 가까이 강남 쪽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종종 고가 전세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전세가 10억이 넘는데 SGI 서울보증 보증서로 이제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무주택자시면 최대 4억 원까지, 그리고 1주택자시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최대로 4억, 3억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현금이 6억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 자금을 본인 현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1주택자다 하시면은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강남으로 오시는 거라서 그 집에 전세금 플러스 이제 이 전세 대출을 받고 현금을 더 얹어가지고 강남 쪽에 전세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이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자산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참고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은 소외계층이나 보호해야 될 취약층은 아닌 거죠. 이제 한마디로 있는 자들이에요. 자, 있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이들의 수도 적으니까 이런 규제를 해서 받는 비난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담은,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을 했죠. 이렇게 고가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은 사실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있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이걸 굳이 하려고 하나 싶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주택 시장에는 자극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자극이 약간 파급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세금을 막 올리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갈 건데요.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다 치고 집주인들 중에서 이참에 반전세 말고 그냥 월세로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인하가 돼야지 이거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다음 정권에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존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풀어주면서 한다면 뭔가 아무튼 그래도 강남 쪽 부동산 시장에 조금 자극이 될 거고 이것이 미치는 효과들이 다른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영향도 조금씩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거든요. 집주인에게도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있어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담보대출도 규제를 하다 못해서 이제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류인 전세대출까지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반증이고 이제 이런 시그널들을 전세대출, 그러니까 고가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분명히 심리적 부담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